같습니다. 오늘은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을 기다리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증권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더 부정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고윤기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워낙에 1900선 이하에서는 PBR 자체가 워낙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1900선에서는 PBR 1배이기 때문에 매수해볼 만한 그런 관점이다라는 희망론, 그리고 비관론 쪽으로는 지금 실적이 지금 다 방향을 다 쳤다. 위쪽 고점이다. 이제 빠질 것밖에 없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비관론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아직은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더 하락도 일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큰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보여드린 선물 부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13년 11월 13일 날 약 선물 시장에서 6,900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12월 4일 부근에 약 8,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 9,200억 가까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이 날짜를 기억하면서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1월 13일 날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일정 부분 다시 재반등이 소폭이나마 나왔었고, 그리고 12월 4일 또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은 현재 시점에서 관망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약간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경기방어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을 굳이 찾자면은 정책적인 변수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집권 2년 차입니다.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내수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익 성장률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 얘기 나오면서 문화 엔터, 그리고 여행 관련주까지도 얘기 나오는 것만큼 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보수적인 대응, 관망 장세를 보는 것이 일단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위주의 전략, 정책 테마,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중소형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텐데 오늘 테마가 거의 선전한 종목, 여행 관련주들, 이런 종목, 뉴스가 있는 종목들 외에는 크게 고개를 들지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어떤 테마성이 강한 짙은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매수 주체가 좀 나타나는 게 우선은 얼마나 시장에서 좀 살만한 종목이 없냐 이런 부분도 좀 되는 거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지만은 어떤 테마 종목을 산다. 어떤 테마 종목을 개별 종목으로 선정해서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이런 장세가 계속 된다고 해서 따라 사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수급적인 면에서 연기금과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그때 다시 실적 장세로 온다고 하면 그때 종목들을 찾아봐도 늦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크게 매매를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하락분을 만회하냐 이렇게 성급하게 다가서는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월 들어서 펀드 쪽에서 환매는 일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11월 초부터 계속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수를 방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들어올리는 부분이 매수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연기금 한 10조 정도 그리고 펀드 쪽에서는 투신이
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한 5천억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 기관 쪽에서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를 다시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종목을 판단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수급적인 종목 봤을 때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도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종목을 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 업종, 제약 업종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뺐더라도 그 안에서 샀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필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건 기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모멘텀을 잘 챙겨봐야 한다라는 코스닥 시장의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 이성욱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